5일 오후 기준 경남에서는 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내 한 사립대학교가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대학가는 다시 비상입니다. 김해에서 가야 불교 설화를 품은 절터가 발굴됐습니다. 가야 불교 전승 과정을 밝힐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지자체장들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자격 접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도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주사를 맞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5일 오후 5시 기준 경남에서는 전날 오후 5시 이후 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합천이 3명, 김해와 진주가 각 2명, 양산 1명입니다. 특히 합천의 한 확진자가 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방역당국은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250여 명의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날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3,009명입니다. 지난 1일 도내 한 사립대학교에서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대학은 2주간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했는데요. 학생들을 비롯해 대학가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지 않을까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의 한 사립대학교. 모든 강의실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지난 1일 이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은 같은 학교 학생 2명도 확진됐습니다. 대학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2일부터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2주간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까지는 모든 수업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많은 학생들로 붐볐던 이곳이 지금은 이렇게 텅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의 불안감은 당연히 큽니다. 터지기 전에는 조금 학생들도 많고 주변의 상가도 조금 학생들 덕분에 좀 많이 북적북적거렸는데 터지고 나서는 많이 한산해요. 올해는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개강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씁쓸합니다. 비대면 수업은 이해하지만 학생 손님이 대부분인 대학가는 또 지난해처럼 개점 휴업일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학교 옆이니까 학생들이 없는 만큼 매출이 그만큼 줄은 거라서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을 하니 매출이 많이 줄어가지고. 변덕스러운 코로나 상황에 임대인들도 힘들긴 마찬가지. 6개월 단기 계약으로 집을 내놔도 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 있습니다. 부시한테 맞으셔 방 근데 가서 이야기해보세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 안에는. 동네 옆에 한번 가보세요. 방이 2개, 3개 빈 집도 있어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결정되면서 대학가는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기본 방역 수칙을 7가지로 늘렸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관리 등의 기존 수칙 외에도 3가지를 추가한 건데요. 음식 섭취와 유증상자 출입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방역 관리자도 꼭 지정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식당이나 카페처럼 음식물 판매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음식물을 아예 먹을 수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영화관, 노래방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마스크 착용 수칙도 강화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출입 명부도 누구누구 외 몇 명 이렇게 작성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방문자 모두가 적어야 합니다. 특히 유흥시설에서는 무조건 전자출입 명부만 써야 합니다.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추이를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도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해에서 가야 불교 설화를 품은 절터가 발굴됐습니다. 베일에 쌓인 가야 불교의 전승 과정을 밝힐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 불모산 자락에 위치한 대청동 사지입니다. 길이 40m 정도 돌로 쌓은 석축과 2개의 기단, 2동의 건물지가 드러났습니다. 2줄기 계곡물이 합쳐지는 곳에 큰 돌로 2단 축대를 쌓아 대지를 조성하면서 하단에도 여러 전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선이나 사선 문양이 있는 기와와 승려들의 수양 공간인 가람 등의 출토품이 함께 나와 절터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저희 조사단도 조사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에 봉착해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그 입지적인 부분 그리고 대형의 석축과 기와 건물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절터로 볼 수 있는 수로왕 8대손 김지랑이 시조모 허왕우의 명복을 빌기 위해 452년 왕우사를 창건했고 500년 후 같은 자리에 장유사가 세워졌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온 가야불교의 기록입니다. 패총과 고분군 등 가야시대 유적들은 발견됐지만 기록과 달리 그동안 불교와 관련된 것은 많지 않았던 상황. 기와 등 발견된 유물이 통일 신라시대로 추정되면서 왕우사나 장유사 창건 등 가야에서 이어진 가야 불교의 전례를 풀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마 대청동 사지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대한 것들이 진실일지 또는 뭐 위에 있는 장유사의 위치가 맞는지 아닌지 여러 가지 등등을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공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층 한층 조사를 더 집중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터 뒤편에서 화재의 흔적인 소토와 탄재까지 고스란히 발견된 유적지. 김해시는 보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오랜 시간 가려진 가야 불교의 전승배일을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1년 전 발생했던 경북 안동의 대형 산불 화재 기억하시죠?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중에서도 피해 규모가 가장 큰데요. 나무 심기 행사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 피해 지역인 안동에서도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안동시 남후면 단홀입니다. 민둥산을 따라 나무 심기가 한창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검게 그을린 앙상한 나뭇가지와 잿더미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시 초속 8m의 강풍을 타고 번진 불길이 1944헥타르, 축구장 2,700개가 넘는 산림을 태웠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중 가장 큰 피해 규모로 복구 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나무를 심고 있는 이곳은 작년 4월 달에 산불이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조림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복구조림 사업 면적은 1,400헥타입니다만은 우선 올해 1차년도 사업으로 418헥타 면적에 58만 4천 본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안동시는 산불 피해지인 남후면 검암리 등 3개 마을 주변 생활권으로 나무를 심고 앞으로 3년에 걸쳐 산림 복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2년 연속 대형 산불이 발생한 만큼 산불 예방 감시 체계도 더욱 강화합니다. 대형 산불 외에도 금년만 하더라도 3월까지 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연일 건조한 대기 상태와 강풍으로 산불 방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4월 18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철저한 대비 태세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봄철.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5일 오전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사를 맞았습니다. 최근 백신에 대한 우려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자격으로 접종을 권한 데 따른 겁니다. 경상남도는 김 지사의 접종은 백신 접종의 신뢰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허성무 창원시장과 변관용 거제시장도 지난주 백신을 맞는 등
지자체장들의 접종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1분기 경남의 백신 접종률은 약 90%입니다. 고성군이 오는 15일 화이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5일 오후 고성 실내 체육관에서 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은 예방접종 전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진과 직원을 대상으로 의사 예진과 접종 준비, 예방접종과 이상 반응 관찰까지 실제 접종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고성군은 접종 대상 군민들에게 오는 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종에 동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둔 창원시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기준 창원시 인구가 103만 4,900여 명을 기록해 10년 동안 6만 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올해 들어 석 달 동안에는 1,760여 명이 줄었습니다.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는 비슷했지만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인구 순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창원시는 대학 졸업과 입학이 있는 1분기 특성상 20대 청년들이 빠져나가면서 사회적 감소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명을 특례시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의 경남 지역 최종 사전 투표율이 20.44%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을 보면 경남 6개 선거구 9만 8,515명의 유권자 가운데 2만 133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을 뽑는 의령군이 29.77%로 가장 높았고 함양 21.12%, 고성 16.61%, 함안 10.66%로 집계됐습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도의원 전체 58명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표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수준에 맞춰 공영개발과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와 밀양 나노국가산업단지, 서김해 일반산단 등 모두 6곳을 꼽았습니다. 특히 2014년 이후 7년간 개발사업지구가 포함된 읍면동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내용까지 모두 파악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4.3 독립만세운동 삼진연합대 의거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북면 지산리 일대에서 열린 이 행사는 참가자들의 만세 삼창 행진을 시작으로 헌화와 묵념, 독립선언서 낭독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4.3 독립만세운동 삼진연합대 의거는 지난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일어난 진동면과 진북면, 진전면의 삼진지역 독립만세운동입니다. 통영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가에 경영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소규모 농가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 중 이달 1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농지 인근 농협이나 축협,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거창군의 제2차 거창형 재난지원금이 지난달 31일 기준 93.5%가 지급됐습니다. 거창군은 지난달 8일부터 군민 6만 1,113명 가운데 5만 7,139명에게 약 57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창원을 배경으로 만든 영상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 대상은 상업영상물과 독립영상물, 다큐멘터리, 웹드라마 등입니다. 시는 자체 심사로 장편은 최대 5천만 원, 단편은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창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밀양시가 5일부터 개별 공시지가 열람을 가능하게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밀양시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밀양시 민원지적과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